과거를 다 부정했어요. 프로이트가 새로운 걸 들고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낭만주의에서. 네. 낭만주의는 그 시인의 그 자기 주체성과 감성과 개성을 중요시 해왔거든요. 그것이 시의 그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인된 세계의 어떤 입법자로 봤고, 어떤 자연적인 대단한 것으로 봤잖아요. 예. 엘리엇 때부터는 깨졌잖아요, 그게. 완전 깨지지, 이제. 네. 예. 시인이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시인의 시 작품과 네. 그 작품 자체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지, 이제 그때부터서요. 그렇죠. 시인의 정신과 개성이 시의 유일한 원천이다? 아니다. 그 시인의 의도와 작품을 고지고대로 동일시하지 말라. 그게 이제 시인 비평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러니까 그 전 때까지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한 비평에 의해서 작가가 네. 의도하는 바에 맞게끔 그 해설을 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봐줬는데, 왜냐하면 시인이 시를 쓴 거를 알려면은 그 의미에 산출된 시인의 내면 예. 정신을 탐구하면 된다. 그래서 대단한 걸로 봤죠. 예. 옛날에는. 예. 그런데 그 러시아 형식주의에 오게 되면은 예. 시인의 의도와 예. 시의 그 자체의 작품하고의 분리를 해버려요. 작품 자체를 분리를 해서 시인하고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더 풍부하게 시를 볼 수 있는 것이 풍부하게 확장이 된 거야. 독자의 몫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요. 기법을 언어의 다양성과 통일성과 예. 조화 이런 것들을 상상력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인이 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서 그냥 분석으로 넘어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언어의 쓰임새. 예. 어? 예. 그런 거 안에서 근데 그게 또 구조주의로 가버리잖아요. 구조주의에 분명하게 데카르트 이래 해결을 거쳐서 마르크스에 이어지는 서구 철학의 이성 예. 중심이 그냥 그거 너네가 하는 거 그거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나르시즘이야. 그렇게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주의에 딱 넘어오게 되면 시인이 예. 그 의미의 생산자가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해버린 거야. 구조주의를 이르게 되면 이제 예. 확실하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 이성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예.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그 속에 인간이 존재하는 그 구조를 봐라. 언어학에서 예, 소시루가 그거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기표와 기의로 아예 나눠버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 안에 예. 하나의 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본 거예요. 언어는 언어의 구조.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든가 일본 언어를 쓰는 사람인가 우리같이 한국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 문화에 일정하게 그 구조의 틀에 지금 베끼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애가. 눈이라는 게 그냥 스노우 하나만 있는 문화권이 있고 영어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에스키모. 에스키모 거기는 4개가 있어요. 그 환경 자체가 예. 눈을 다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돼 이글루를 있냐면 지어야 되니까. 이글루를 질 수 있는 눈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 예. 땅에 떨어져 갖고 적당히 녹아 있는 말이 따로 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는 네. 눈이 다양하게 네. 이 구분이 돼서 그게 자기들에 맞게끔 그걸 갖다가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영미권의 그 사람들은 눈 하면 스노우 하나로서 다 통일돼 갖고 있어. 밑에 떨어진 눈이든지 녹아갖고 절반 정도 있는 눈이든지 하늘에 떨어지는데 다 똑같은 눈으로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고 안에가 딱 갇혀갖고 그 사고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마찬가지란 거야. 문화가 많이 돼갖고 있는 언어를 갖고 있는 그쪽이 더 정확하게 그걸 표현해가면서 그걸 향유하고 있고 네. 그렇지 못한 문화권에서는 간단하게 퉁쳐갖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구조 안에가, 언어의 구조 안에가 정확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것이. 우리가 언어를 생산하고 언어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문화권이라는 거, 언어라는 문화를 생성해갖고 있는 그 전통 속에가 우리는 일정 부분이 속해갖고 있고 그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 내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상은 우리는 암만 그해도 이 세계 내 안에서의 그 구조 안에 갇혀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스스로 그걸 반성하고 창조해가면서 진화하듯이 이렇게 간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구조주의 안에 있는 거야, 이것이 보면은. 그래서 무의식을 또 들고 나오잖아요. 정신분석학에서 융에 이르러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 주제차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가 또 흔들어져 버리잖아요. 락강은 그래요.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존재하고 예. 존재하지 않는데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의식을 지닌 총체적인 주체, 뭐 근대적인 주체 철학, 그 근간이 되온 주체 개념을 전복시키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과학도 다 기존에 나왔던 거를 부정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게 또 허물어지고 다시 그 위에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온 거죠. 우리 그렇죠. 그 예술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예.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예, 예.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예. 그래서 락항이 주제 형성의 원천을 갖다가 단계를 다 나눠서 거울 단계, 그 상상계라는 개념을 처음에 제시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이미지를 자기가 동일시하는 그 아이의 상태를 거울 단계라고 했죠. 예. 근데 사람이 자라나면서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사회적인 토대와 어떤 서열과 이런 거를 속에서 자기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상상계에 머물던 이제 아이가 아니요. 그 상징계로 갔을 때는 타자를 인식했을 때야. 타자와 나의 관계. 예, 예. 사회적 예. 자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죠. 그 자아 부분에서 예. 상징계로 넘어가면서 그 이른바 뭐 거세 컴플렉스가 나오고 아버지 세계 관련 속에서 막 진행이 되고 언어가 습득이 되고 그러면서 욕망이 억압이 되고 사회적 관계에 복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더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이 타자의 욕망하고 겹쳐지게 돼요. 종속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복종이 돼가면서 타자의 욕망에 맞춰져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맞춰지는데 그게 상상계에 있었던 그게 동일시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 이렇게 수면 아래에 침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성 철학에서는 거기가 주체를 자기 그 이성의 하나라고 받아들여졌는데 락항에 오게 되면 결국에는 주체라는 건 뭐예요? 주체라는 게 없어요. 내 자아라는 것은 끊임없이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내가 타자에게 그 강요를 하고 이 관계에서 계속 형성되면서 주체의 흔들림, 율동운동 이걸로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거 자체가 절대적인 게 없다고. 예. 무의식이 또 끊임없이 간섭을 한다고. 왜냐하면 그 상상계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계속 수면 아래로 그냥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간섭을 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모순. 그 욕망 속에서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된 분리를 포함하는 그런 통합된 자아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예. 미적 주체라는 개념도 어떤 통일된 미적 주체라는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예. 예. 그래서 뭐 롤랑 바르트나 푸코 데리다가 저자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푸코가 저자란 무엇인가를 또 들고 나오잖아요. 아주 저자의 개념에 그 적극적으로 그거 아니거든 하고 담론성의 확립자라는 용어 자체 저자는 쓰지 말자. 아니 그래 버렸잖아요. 그게 너무 심한 건데 네. 아니 시를 생성해주는 시인에 대해서 고마움은 가질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 시인이 만들어놓은 작품에 있어서 우리의 담론의 가치로만 생각하고 저자 자체 그거 뭐 다 없이 부르지 않은 것은 좀 심한 것이지. 그래서 저자의 기능은 그냥 담론을 형성해주는 처음에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재발견을 시킬 수 있는 시가 되느냐 다양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텍스트의 하나로 시 자체도. 그래서 이 이영기 시인의 폭포라는 시도 우리가 다 실을 거냐 여기 중간에 자를 거냐 독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잘라서 봐도 해체시켜서 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대에서 말하는 예술과 모든 철학이라든가 그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다 싫지 않고 부분만 싫어도 충분히 그 안에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만 싫었어요.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자의 존재와 의의가 부정되는 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고정된 의미도 아니고 부단히 새롭게 거기에 붙여져 가면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시인에게 시가 통제되는 게 아니고 텍스트 자체를 넘어서 계속 확장돼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가다머가 얘기했던 의미의 초과가 항상 있다라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결국 그 초과된 의미를 해독하고
붙여가는 게 독자의 몫이고, 시가 저자 의도와 텍스트 경계를 항상 넘어설 수밖에 없다. 예. 작품의 의미의 해독이 항상 붙여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봤죠. 예. 그래서 시를 해설한다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그 붙여가는 거기에서 확장성이 있고 더 많은 여지를 가지고 해설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왜 전체의 그 맥락하고 맞지 않는 쌍뚱한 저 해설을 하느냐 그런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는 것이고 고정되게 통일되게 시인의 의도가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고 예. 또 다르게 더 볼 수 있는 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시라는 것은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일 뿐이에요. 예, 그 선생님이 보는 건 선생님의 관점이고 또 독자가 보는 건 독자의 관점이고 평론가가 보는 건 평론의 관점이지. 그래서 그 시인이 자기 시를 잘못했었다고 분노는 나시겠지만은 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시를 이미 발표하고 이게 그 내놓은 순간에 그것은 담론의 대상이 되고 찢기고 뜯기고 이리저리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향유가 되고 예. 예. 그러나 저는 그래요. 시인의 시를 그 누더더기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더 확장되고 더 큰 폭으로서 넓혀주고 싶은 것이 제가 보고자 하는 시의 해설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가둬두고 싶지 않은 거죠, 시. 예, 저는 그래요. 텍스트를 더 풍부하게 끌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 안에 끼라되게 어떤 고정적으로 고착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신춘문예나 이런 쪽을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신춘문예가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신선함이 있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안 대서 좋다. 낯설게 또 많이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기존의 방식과 달라요. 그러하지 않은 시가 많아요, 신이. 예, 그래서 그 시를 보는 것이지 제가 뭐 얼마나 시를 잘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의미로 또 말할 것 같으면은 전문가가 위협받는 세대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탄생을 했어요. 누구나 다 사진을 찍어서 착착착 해서 그 컷을 날리거든요. 저도 그런 류의 하나네요. 그러면 그러기도 하고 전문가는 아니에요. 의사들도 보면은 100번 치료해서 한두 번 틀리잖아요. 그 오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두 번이 치명타가 되는 거지. 그동안 살린 99명, 98명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살려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위기가 와버렸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가게 되면 그 전문가라는 것도 수많은 확률과 통계의 싸움이지 그거를 누가 더 빨리 취합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전문가가 해체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긴 하지만은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해설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같이 나누고자 한 것.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 뿐이지만 시 자체는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가의 자리가 많이 해체되고 있다. 그거 자체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것 시론 쪽 분야는 네. 진짜 그 전문가적인 분야거든요. 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다 들어있죠. 과학, 뇌과학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것만 조금 봤다 뿐이지 그렇게 이거 시론은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시를 주로 보는 방향으로만 앞으로는 나가게요. 그렇죠. 해설이 원래 그 간단하게 시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한 번쯤은 짚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실험과 관련해서.